공간 정보를 좀 잘 알고 있으면은 투자에 있어서도 뭔가 유리한 점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돈 좀 버셨나 봐.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제 네. 계속해서 찍을 건데 어디에 금광이 있는가. 아. 우리 진 박사 색깔이 아주 좋다. 예, 오래된 옷이에요. 여기도 저는 벗으면 여기도 빨간색이어서 아니 자켓을 입는다 그러면 나도 칼라를 입고 올 건데. 나도 속은 그린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모르죠? 이게 이제 마스코트가 얘랑 어머나? 우리 회사에 마스코트가 2개가 있어요. 옆에 거북이 랜디. 랜디, 네, 랜디. 얘는 에렉스맨. LX맨. 랜디는 좀 이게 그 지적 측량을 네, 주로 네. 하는 애고, 에렉스맨은 이제 이 공간 정보. 지금 타이밍이 그거거든. 사장님 얘기하고 다 적는 분위기. 그거 하면 안 돼. 적고 있어. 그래서 나도 안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필기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여신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멀리서 봤더니 다들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혼자 안 친해요 사실. 모르는 사이예요. 친해. 좀 덜 친하신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세대가? 그러니까 세대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네. 이세 원주민 세대. 저는 이제 낀 세대고 여기는 쉰 세대. 일단 쉰 세대. 꼰대라고 안 할게요. 신세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일단은? 나쁘시죠? 아니 우리 시인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함께할 프로그램의 이름이요. 알쓸신공이거든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기한 공간 정보라는 건데 사실 저는 조금 어렵긴 해요. 오늘은 그냥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 대본만 좀 읽어 제끼자.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대본도 우리 작가님이 어려워요. 거의 뭐 질문만 써주셨어요. 좀 약간 긴장된 상태로 오늘만큼은 MC가 아니라 시청자의 대표로 제가 궁금한 것들 다 질문 드리려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아, 여유가 느껴지세요. 방송 많이 해보셨어요? 아이고. 방송 별로 안 해봤어요. 사실 공간 정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공간 정보를 좀 잘 알고 있으면은 투자에 있어서도 뭔가 정보가 많이 있으신 거겠죠? 유리한 점들 있으세요? 막상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리 안 한 부분은 저희 전공자 입장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으니까 그때 투자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어허. 네. 현재 공간 정보를 실제로 잘 만드시는 분들은 조금 의기소침해 계신 게 있어요.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막 활용하고 싶은데 이거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아직 잔존하고 있어서 투자는 확실히 뭐 꼭 잘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돈 좀 버셨나 봐. 살짝 실망할 뻔했거든요, 이게 제가. 이 전문가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오. 너무 많이 알아도 또 특정 분야를 너무 일찍 알아도 네. 그게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나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공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나 하다못해 심지어 우리 국토정보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네. 저 일선에서 측량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공간 정보가 앞으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려면 투자 가치가 있어지려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걸 수요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공간 정보가 엄청 중요한 시대가 오기는 오지만 일반인들이 느껴질 때는 좀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차로는 공간 정보를 알면 알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고 봐야죠. 오래 좀 묻어둬야 되네요. 근데 사장님은 그래서 아직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오늘 상충이 걸려가지고. 그러시지. 그래서 상충이 걸려서. 내가 한번 낚시를 던졌는데 안 무시네. 네. 근데 이 저 공간 정보 관련해서 그 메타버스 주식이 한참 떴어요 작년에. 메타에 몇 점만 들어가서 막 올라갔어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 없는데도 이름만 맞아요. 비슷하면 지금도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듣고 막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제자를 이제 잡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괜히 주식 얘기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담처럼 가볍게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무겁고 진지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 주식 얘기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새.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제 네. 계속해서 찍을 건데 네. 어디에 금광이 있는가 와. 이것을 이제 금맥을 알 수가 있게 아, 되겠죠. 제가 오늘 너무 근데 잘 사실은 나왔네요. 내가 그래서 진짜 메타버스의 그 숨은 보석줄을 내가 얘기하려다가 오. 그래서 내가 스톱을 한 거야.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알아야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식견이 생기는 걸 테니까요. 아까 이제 공간 정보를 이제 물으셨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지도를 가지고 봤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려면. 네. 그 평면적인 지도만 가지면 해결되는 세상이었다 이거죠. 우리의 생활하는 범위가 평지에 있었잖아요. 평지. 네. 근데 언제부턴가 기술이 발전해서 땅 밑으로 이제 지하철 다니고 또 위로 비행기 다니고 로켓 쏘고 뭐 이렇게 GPS가 하늘에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세계 자체가 이 입체적인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정보들은 그렇지. 평면적이었다면 이 네. 공간 정보는 네. 굉장히 볼륨이 느껴지는 그렇죠. 입체적인 정보다. 그렇죠. 그 나는 역사적으로 이 공간 정보가 왜 중요하게 됐나.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 그 프람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아문센이 남극을 그 탐험할 때 타고 갔던 배가 그 전시가 다 돼 있어요. 네. 그 박물관 안에. 그 배 옆에 서서 내가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탐험을 하고 대항해 시대의 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기도 하고 일종의 탐심이 발동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GPS를 달고 가서 에베레스트 산 가서 태극기 꽂으면서 여기 어디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데 그 당시는 없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이 공간 정보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그 욕구들이, 니즈가 바로 이런 공간 정보의 필요성을 만들었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디지털 지도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느냐. 그런 공간 정보에 대한 욕구가 시작이 되어서 폭발한 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코로나 그때 처음에 초기에 어디에서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했냐. 네. 안양시에 몇 명 나왔다 이런 거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렇죠, 동선 그렇지. 파악하고 네. 그것도 다 공간 정보네요. 그래서 그 코로나 환자의 발생과 그 추적 시스템 프로그램을 우리 공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지금 코비드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대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저희 아무래도 택시가 주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타실 때 우리 집 설명하는데 사실 힘들었을 거고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대리할 때도 현금이 훨씬 많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오게 하는 것도 잡을 때도 손 열심히 들으셨을 거고 사실 그런 걸 하면서 물리적인 접촉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리적인 접촉을 없애고 완전히 온라인상으로 이제 위치를 자리매김해야 안 주고 안 받고 서로 침 튀기면서 이야기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최근에서는 이제 언택트라고 하죠. 이제 언택트까지 해서 일반인이 훨씬 더 와닿는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공간에 대한 니즈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뭔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뭐 생활이나 도시 공간의 변화가 현실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들어봤던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 정보랑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스마트 시티도 사실 로봇이나 이런 게 더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는 발표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 인프라가 인간 친화적으로 모든 게 다 구성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도 버튼 눌러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계단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는 아무래도 저희를 도와줄 로봇을 위한 인프라까지도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제 모델링이라고 불리는 공간 정보를 미리 구축해 놓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죠. 한 가지 조금 더 뭐 예제를 들자면 이제 네네네. 우리나라도 신행정 수도 이전이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미 이전을 했잖아요. 그 사실 한국이 뭐 스마트 도시의 거의 선도주자라고 할 만큼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자카르타를 이제 수호 이전을 하죠. 누산트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자카르타 혹시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통체증, 그다음에 엄청나죠. 식수 그렇죠. 문제, 네. 그다음에 항상 상수 그 침수 문제 잠기는 거야. 비만 오면 뭐 도시의 절반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들은 이 자카르타가 안고 있는 그지 이 전통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형 이제 이 수도 이전 이런 것처럼 이 솔루션을 이 한국에서 많이 찾고자 해요. 네. 그런 점에서 뭐 그런 이제 자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에 디지털을 입혀서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이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고요. 뭐 최근에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뭐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이런 모든 것들도 뭐 다 이렇게 신도시, 그 스마트 신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뭐 이 LX가 수출도 해야 되고. 뭐 측량 없이는 데이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류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간 정보로도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시티 네. 그러면은 굉장히 멀리 있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한 네. 내가 사는 그런 곳은 아닌 것 도시를 같아요. 네. 그런 도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네.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20년 전에 우리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스마트 시티로 스마트화 된 거거든요. 그렇죠. 휴대폰에서 뭐 음식 주문, 위치 정보 다 알고 뭐 조금 있으면 지하철이 이번 차는 몇 분 후에 도착하고 네. 그 다음 차는 몇 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 나와 있는 교통수단에는 다 지금 통신과 이 공간 정보가 결합돼 가지고 스마트화 된 거거든요. 요즘은요, 지각하면은 핑계를 못 대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안 왔어를 못 해요. 버스가 안 왔다고 하고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만큼 정보가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 시티 다 관련해서 대화 다 하고. 그렇죠. 그 사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이게 좀 그 많이 진척됐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스마트 시티 건설하는 것은 기반도 잘 돼 있고 배수나 또 송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기존 도시는 사실 재난 재해에 있어서 취약한 그런 구석이 있는 거죠. 바로 올해도 우리가 강남 수해를 겪었죠. 강남이라는 네. 그 우리가 고밀도 개발을 한 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남이 침수돼서 마음이 아팠고 또 재래 주거지에 반지하가 침수돼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아직 공간 정보에 대한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공간 정보로 침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자체로. 네. 그리고 반지하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 정보를 활용하면 앞으로 30분 후에 강남의 신사동을 비롯해서 몇 개 지역은 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은 통제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그리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이 정도 100년 주기 강도의 강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침수 지도가 다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반지하는 물이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대피를 그 동사무소에서 지원센터에서 가서 대피를 시켰어야 된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간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네. 하는 데 있어서 우리 LX도 큰 역할을 해야 되고 LH도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정부의 모든 자원이 역량을 발휘해서 너무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침수 지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간 정보라는 게 우리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지하 주택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침수 다 알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그거를 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이제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흔히 말하는 이제 비싼 강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상수 침수 구역이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우리 그 사유재산권 이런 측면에서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사회 편익이 뭘까? 이런 거죠. 정보가 주는 뭐 이로운 점도 있지만 정보가 주는 사실 이제 피해 내지는 이제 또
좀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좀 공공부문에서 네. 대비만 하고 있다가 그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액션을 그쵸. 한번 그게 하는 이제 것으로라도 중요한 지금 포인트인데요. 네. 그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다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공간 정보를 활용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이제 하기 위한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다 발표해버리면 개인 재산권에 그 의도치 않게 손해가 나올 수도 있고 개인 정보가 피해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정부는 이런 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액세스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오픈해 주는 거까지죠. 세부적인 뭐 각 분야별로 응용하는 이런 분야는 그 새로운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그 창업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런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간 정보의 앞으로 활용 방향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네.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아유,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박수 박수까지 나왔어요. 네. 마무리 말씀 네. 같아서요. 아니야. 나의 아바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현실에 있는 내가 그 느낌을 내가 느껴줘야 돼요. 네. 아바타가 슬프면 내가 슬퍼져야 되고 오감의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진정한 메타버스죠. 도시계획엔 연습이 없다. 도시계획 연습이 없는데 이 공간 정보를 활용하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